안녕하십니까. 맘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어, 이제 거의 가을 날씨가 다 되어가지고요. 다들 가을이 아니라 겨울 날씨가 다 됐죠. 그래서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어, 아마 두톤 패딩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제 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가요? 그래서 자다가 깨웠더니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때린 사건들이 때린 사건이 신문 기사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이제 교실 붕괴다, 이제 교권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부천 미센터나 또 광명 미센터나 이제 가서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면담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 면담을 하다 보면 교권 붕괴라든지 어떤 학생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다친 선생님도 있을 거고요. 또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분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은 위로를 좀 얻고 또 다시금 힘을 얻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면서 이제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잠잘 때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에서 가장 큰 일이 벌어질 때가 이 핸드폰을 뺐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잠깐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사실은 이제 교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한 친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병실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입원하는 것까지는 그 친구들도 힘드니까 입원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얼굴 색이 확 변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핸드폰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청소년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랑 소통하는 것보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부딪히고 또 선생님들의 욕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해야 되는 선생님이나 또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선 학교에 가서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이냐고 말씀하시면 학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훈육하고 케어하고 또 아이가 잘 자랄 수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생각 중에는 아마 이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신뢰와 확신 속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 선생님들이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잘 케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감정 표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반대쪽에서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은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안에 선을 긋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절대 변할 수 없고 어쨌든 치료든 뭐든 소용이 없으니까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극단적인 관점 사이에 이 아이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를 가도 친구들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선생님도 환영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는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학교 책임이나 선생님 책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중에 어떤 극단은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상당히 우울해하시면서 학생 때문에 왔다가 또 치료받으시는 부모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 속에서 계속 면담을 하고 또 치료를 진행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이 극단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기서 뭔가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 충동적인 학생 그 욕을 선생님 대해서 욕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정신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대부분 특징이 소리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감각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화나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 충동성이 있는 부분,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노를 그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이 부분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엔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았다가 누가 탁 건드리게 되면 마지막 순간 폭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주변 반응들이 쟤가 왜 저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학생이 쭉 참았던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초인적인 인내로 참아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환자는 아니다,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감각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감각을 일단은 예민한 것들을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심리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 뇌에서 분노나 화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뇌파를 찍어보면 실제적으로 뇌가 빨갛게 불타고 있는 경우들이, 베타나 하이베타파라고 해서 생각을 조절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불타고 있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 현장에서 그 친구들을 보고 면담을 하고 또 뇌파를 찍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기에 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성인이 되기 전에 변화를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쳐가는 하나의 중대한 과정 중인데, 감각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아마 그런 면들이 충동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을 대하고 치료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료를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안정적인 관계가 생겨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까지 받았던 상처들이 있는데, 상처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상처로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눌리고 참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에게 화를 낸 친구한테 약을 먹고 안정이 되면 왜 화가 났느냐 물어보면 어렸을 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예를 들면 막 학대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 그런 사건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순간인가 발달이 멈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서 기분이나 그런 부분이 안정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하고 또 정서적인 교감들을 나누어 가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고 회복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해가지고 또 학교로 가고 또 일상생활을 해내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생각보다 제가 느낀 거는 효과가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 또 뭐 약으로 다 조절하려고 하느냐, 또 약물 중독으로 만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화가 났을 때 폭발하는 그 부분만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살에서 25살까지 전두엽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 청소년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장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적인 애착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치료하면서 느끼는 거는 청소년들은 참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안 가겠다고 이제 화를 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저한테 속았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약은 똑같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염색을 하고 이제 평소에는 이제 체육복을 끌고 슬리퍼를 끌고 나타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교복을 입고 해맑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이게 갑자기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의 뇌라는 것들이 정말 이 성인들과의 뇌는 달라서 일관성이나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제가 깨닫는 거는 이 부분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는다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로 인해서 혹시나 마음이 상하신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의 교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분노가 충동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이라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을 딛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친구들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말 중요한 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간단히 한 번으로 끝내기 참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케이스도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댓글이나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이 주어진다 그러면 추후에 조금은 더 케이스나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 유튜브 채널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